자, 부분합 2시트 교재 129페이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 기능 뭔지 이제 이해되셨죠? 소양 인정표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부분합을 적용하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별 학과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학경 정렬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럼 내용 파악을 해보셨으면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라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정렬부터 먼저 하셔야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별 필드의 정렬 열 학과를 묶어서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정렬 확인. 관심이 대상이 되는 학과가 묶여져 있다. 자,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는 이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 이 상태에서 부분합 정보를 나타내겠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그룹할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겠다. 학과별. 관심이 대상이 되는 필드. 그 다음 어떤 요약 정보를 보겠다고 하냐면 문제 내용의 최소값 정보를 보겠다고 해요. 최소값.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 학계의 이 학계라는 건 필드를 이야기하는 거지 요약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어 실력. 그래서 학계만 체크. 그리고 부분합을 처음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확인 하시면 이렇게. 자,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평균 요약 정보도 계산 표시해야 됩니다. 부분합,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이번에는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볼 건데 뭐에 대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이 세 개의 항목 필드만 선택하시고 학계는 체크 해제. 이때 주의사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우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만 최소값 정보와 평균 정보가 나타난다. 체크 해제.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최소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최소값 평균 하시면 최소값이 밑에 늦게 설정한 요약 정보가 위에 평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내용 하나 시험이니까 문제 내용을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상황 위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문제 그림과 같이. 그러면 그림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림하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값 평균이나 요약 정보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지금 맞춰놨고. 그 다음 기본값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 나타내시오. 자, 앞에 봅니다. 기본 영역의 평균값은 여기. 그 다음 여기.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개의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할 겁니다. 컨트롤 키, 먼저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균값을 선택하시고 소수점 자릿수 조정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소수점이 대충할쭉거리고 쌓일 때가 딱 정확한 개수에 맞추고 싶은데요. 첫째 자리까지. 어디 가서? 원본 자료의 표현 방식을 바꾸겠다. 표시 형식, 홈, 표시 형식,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 보이세요? 요겁니다. 요거 표시 형식에 지금은 줄이거나 뭐 늘리거나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 맞춘다. 자, 그 다음 끝이 아닙니다. 그림이 주어져 있고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림과 비교해 봅니다. 저희들 화면과 그림. 차이점 보이세요?
교재에 있는 그림과 저희들 화면과의 차이점 보이세요? 이걸 못 찾으시면 안 되는데. 학과열의 제목들이 평균 최소값들이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림은 제대로 보이잖아요. 열너비 조정. 이걸 못 찾는다는 건 지금 수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관심 가지세요. 자, 열너비 조정. 그림과 같이. 여기까지. 그리고 저장. 자, 시트명 옮겨가겠습니다. 부분합 3. 교재 132페이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부분합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 모집 인원의 합계를 두 개의 정보가 요약 정보가 나타나야 된다. 이때 부분합을 적용하기 이전에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구분별, 구분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정렬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정렬이 두 가지 기준이군요.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맨 앞에 1차 정렬이 되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1차 정렬. 그러니까 뒤에 뭐가 더 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부터 하셔야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의 정렬 첫 번째 구분 필드를 기준으로 값 오름차순 정렬 후 같은 구분이 있다면 동일한 구분이 있다면 기준 추가 수강료 2차 정렬 수강료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하겠다. 그래서 정렬하실 때 뭐 몇 개가 되든 상관없이 구분이 1차 정렬로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을 적용하겠다. 그룹할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을 묶어서 수강료의 평균 정보를 볼 것이며 뭐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체크해제 한 개의 항목 수강료 필드. 이때 처음 부분합 정보를 표시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없다. 확인. 그리고 또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나타내셔야 되죠. 모집 인원의 합계. 자, 그러면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요약 정보를 더 나타내 주세요.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 필드를 묶어서 필드의 자료를 묶어서 모집 인원의 합계 정보를 볼 것이며 뭐에 대한 모집 인원에 대한 한 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수강료 체크해제. 이때 주의사항 평균과 합계의 정보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꼭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확인. 잘못되면 모두 제거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자, 여기까지 읽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부터 먼저 읽을게요.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에 처리하시오. 그림과 같이.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 평균 요약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땡땡 요약. 자, 화면 봅니다. 성인 요약, 유아 요약, 초등 요약. 이 요약이 뭐라고요? 자, 가르쳐드렸잖아요. 이 요약이 뭘 의미한다고요? 무슨 정보? 합계 정보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분합을 배웠기 때문에 저 요약이 합계 정보를 의미합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엑셀의 부분합 기능을 모르는 사람은 요약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요약이라는 저 단어를 뭘로 바꿔놔라고요? 학계라고 바꿔놔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태로. 됐습니까? 그러면 성인 요약을 성인 학계로 바꾸는 방법은 네? 셀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셀에 있는 데이터 수정 F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키를 이용한다. 요약 대신에 뭐 학계라고 이렇게 직접 바꿔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엔터 여기까지만. 자, 그런데 요약이라고 바꿔야 될 내용이 더 있죠. 지금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무슨 기능 써야 됩니까? 컴퓨터에 바꾸기, 에? 컴퓨터에 바꾸기, 홈, 편집, 찾기 및 선택, 바꾸기. 뭐 몇 개 안 될 때는 직접 바꾸셔도 되지만 많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기. 자, 찾기 바꾸기 창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바꾸기 탭에서 찾을 내용 뭐 요약 오타 조심하시고, 바꿀 내용은 합계. 근데 우리는 뭐 하나하나씩 바꾸려고 여기 온 거 아니죠. 지금은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합니다. 모두 바꾸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항목 2개, UI 요약, 초동 요약을 학계로 바꿨답니다. 확인. 그리고 찾기 바꾸기 창은 닫아버리겠습니다. 닫기.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자, 다음 주에 왜 이게 필요한지를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테니까 저장.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포문합일. 교재 127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하세요. 127페이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학과별 출석 평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종점의 최대값을 표시한다. 뭘 이용해서?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때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뭐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라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내림차순하라 그러네요. 그럼 정렬부터 먼저 처리하셔야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의 정렬, 학과열 필드에 대해서 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정렬, 확인, 그리고 부분합 정보를 나타낸다. 데이터의 윤곽선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출석 평소에 대한 총점은 해제하시고 평균을 계산합니다. 처음 부분합을 나타냈을 때 새로운 값을 대치하는 옵션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없다. 확인. 그런 다음 다시 최대값 정보도 나타내니까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한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최대값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뭐에 대한? 총점에 대한 총점만 체크. 그리고 2개 이상의 요약 정보를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을 대치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 끝인가요? 아니요. 연립이 조정하셔야죠.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연립이 조정하시는 것까지. 문제에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림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 시험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재 58페이지.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주말 이론 폴더 아래에 기본 작업 5 텍스트, 열기, 교재 58페이지. 거기 제목이 텍스트 나누기죠. 자, 문제 내용이 자 B4에서 B9, B19 영역의 셀 범위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여 나타내는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뭔지 모릅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자 화면 봅시다. 텍스트 나누기가 뭐냐면 지금 B4에서 B9까지의 일단 데이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각의 B4 셀에 있는 데이터 이만큼 있죠. 한 개의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문자 데이터 오른쪽에 내용이 없으면 화면을 침범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화면에서 감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화면을 침범한다. 그래서 한 개의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엑셀 작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엑셀 작업할 수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쪼갤 겁니다. 그걸 텍스트 나누기라고 그럽니다. 텍스트 나누기.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언제 벌어지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 벌어지냐면 지금 요즘은 이런 상황이 잘 안 벌어집니다. 과거에 인터넷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호환성이 별로 없을 때는 지금 호환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냥 표 같은 거 복사하면 바로 그냥 표로 옵니다. 요즘은. 그런데
뭐 아마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복사했을 때. 자,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인터넷에 있는 표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오고 자료 같은 거 복사해오잖아요. 복사해오면 표로 안 나오고 이렇게 덩어리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간혹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엑셀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작업을 분해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들을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셀에 그걸 텍스트 나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B4부터 B19까지의 자료들에 대해서 자,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자, 클릭. 그러면 텍스트를 나누겠다는 마법사 단계라는 게 있고요. 마법사는 기능을 값을 설정해주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이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기호가 있느냐. 기호의 유무. 그 기호는 뭐 심표가 될 수도 있고 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너비가 일정하다라는 건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제 화면 보세요. 너비가 일정하다라는 건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자를 대고 선을 긋 그러면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여기에 뭡니까? 이게 너비가 일정하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저렇게 쪼개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기호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이 자료가 지금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 미리 보기 영역에. 자, 구분기호 유무를 물어봅니다. 기호로 구분되어 있느냐? 자, 다음 2단계에 가서 뭘 하냐면 구분기호를 선택합니다. 단 딱 정확한 구분기호만. 여기에 탭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면 또 탭에 의해서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심표만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열이 구분이 되어져 있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 여기서 이제 서식을 꾸미거나 가져올 열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번역열은 제외할 것. 자, 밑에 아래쪽에 미리 보기 영역에 영역들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열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검정 색깔입니다. 그리고 번역열 여기죠. 제목 역할을 하는 번역열 선택. 요건 가져오지 않겠다.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열 가져오지 않음. 그리고 이 자료가 표시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시작되는 위치가 대상이라고 적혀진 여기 있죠. 예? 이 자료가 이제 구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구분이 일어났을 때 시작되는 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셀이 여기 B4셀이라는 거죠. B4셀. 그리고 그래서 각각의 셀 하나하나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마치 하면 이렇게. 그래서 뭐 열너비가 필요하면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를 조정하시면 되고 지금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대로 두겠습니다. 저장 실제 쓰실 때는 이런 경우는 요즘 잘 없습니다. 자, 텍스트 이동할게요. 교재 61페이지. 텍스트 나누기 뭔지 아시잖아요. A3에서 A10 범위.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하여. 그래서 이 자료를 나누겠다.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져 있다. 첫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데이터는 세미콜론이라는 기호로 구분되어져 있다. 세미콜론. 첫 번째 항목.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 세미콜론 구분되어져 있죠. 자, 실제 이제 세미콜론이라는 기호를 선택하는 단계는 다음 구분 기호의 세미콜론만 체크해 두시고 문제 내용에 심표 해제하시고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에 이렇게 선이 꺼져 있죠.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다음 연고지열은 제외할 것. 연고지열 열 선택 검정 색깔 클릭 그리고 위쪽에 열 가져오지 않음.
자, 그 다음 시험 이야기 할게요. 시험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무조건 기본값입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죠. 무조건 그대로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텍스트 한번 씻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2페이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 제가 풀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무리하시고. 다 되셨죠? 자, 주어진 범위 A2에서 A14 선택하시고 데이터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져 있다. 문제의 공백 문자입니다. 공백 문자. 다음 세미콜론 구분 기호 뒤 단계에서 세미콜론 해제하시고 공백만 체크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할부 기간 월 열은 가져오지 않겠다.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고 마치. 그러면 없어졌죠? 저장 누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6, 외부 데이터, 열기. 이건 방금 하셨던 텍스트 나누기와라는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띠 모양 보이세요? 보안 경고. 네?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세요. 자, 교재 63페이지 다음의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시트에 A3부터 H8 붙여 넣으시오. 자, 이건 그리고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자격시험.txt. 자, 엑셀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외부 파일들이. 그 파일의 종류를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면 액세스 파일이라든지 웹 파일이라든지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기타 원본에 가면 기타 등등의 이런 파일들인데, 자, 여기서 알고 있는 파일 형식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은 아시죠? 네? 메모장 저장하실 때
메모장 저장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메모장 프로그램 어디 있습니까?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 이 메모장 프로그램을 저장하실 때 뭐라고 뜹니까? 텍스트 문서, 텍스트 파일, txt 파일. 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파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그러면 자, 이런 사항은 어떻게 또 벌어지냐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특히 제조업체나 이런 데 가시면 생산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관리합니다. 회사들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경리나 뭐 영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백업 받을 수 있는 파일이 형식이 다 텍스트 문서였습니다.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안 됐다고. 근데 지금은 뭐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에 자료를 백업 받는다 그러면 다 엑셀로 요즘 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기능은 크게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호환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문제의 사항은 이런 거죠. 어딘가에 텍스트 자격 시험 자료라는 텍스트 파일을 뭐 협력 업체에서 다운을 보내주던 회사 내부적으로 보내주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엑셀에 쓰고 싶다는 겁니다. 엑셀 시트상에 자료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장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 제 화면 봅니다. 그러면 문제 첫 부분에 텍스트 파일을 연다고 해도 파일을 여는 건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세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여실 때 파일을 여는 형식에 있어서 저기 파일을 여는 형식인데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 관련 파일만 열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제 화면 보세요. 텍스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 그런데 취소, 백, 따라오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데 저희들은 텍스트 파일을 여는 방법을 이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쓸 거냐면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온다. 이게 파일을 연다라는 의미입니다. 텍스트. 자, 그러면 이런 폴더 아래에 이런 아이콘으로 생긴 거 있죠. 이게 텍스트 파일 아이콘입니다. 노트 모양. 자격 시험 자료. 그리고 가져오기.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구분 기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쉼표나 공백 같은 게 보이네요. 그 중에서 쉼표. 자, 다음 두 번째 뭘로 쉼표만 체크하시고 공백 해제. 공백 쉼표로 하시면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일단 문제에서 쉼표로 구분되어 쉼표로만. 그리고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열 너비 조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열을 가져오겠다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의미지 너비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침 자,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기존 워크시트에 가져올 것인지 새 워크시트. 그러면 이게 기존 워크시트인지 새 워크시트인지 어떻게 판별하냐고요. 위에 보시면 외부 데이터 시트에 지금 외부 데이터 1시트 지금 외부 데이터 1시트잖아. 그럼 기존 워크시트라는 이야기고 A3부터 H8 지금 가져올 자료가 내가 A3부터 H8까지 범위 설정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가져올 자료의 범위는 딱 요만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3만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범위 설정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A3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잠깐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열너비 조정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까 데이터를 쪼갤 때 열너비가 조정되지 않아서 뭐 텍스트 나누기 하실 때 자료가 그러니까 화면의 대형이 다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파일을 열 때는. 자, 속성 창에 갑니다. 속성은 정보라고 하세요. 데이터 가져오기 위한 정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영역에 열너비 조정 보이세요? 체크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가져올 원본 자료가 사이즈가 열너비가 크죠.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면 뭐 열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열너비를 조정해 주겠다. 데이터의 길이에 맞춰서. 그런데 문제는 조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체크 해제. 체크 해제. 확인. 그리고 A3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H8 영역까지 이렇게 나오군요. 됐습니까? 그리고 열너비 조정 안 된 거 보이세요? 이게 열너비가 조정이 되면 사이즈, 글자의 길이, 데이터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열너비가 조정이 일어나면 사이즈가 틀려질 겁니다. 지금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잖아요. 자, 65페이지 외부 데이터 2 시트로 가겠습니다. 다음의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2 시트 뒤에 바로 삽입하시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판매 실적 txt 파일임. 자, 외부 데이터 txt 파일.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져온 자료는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고 새로운 시트에 나타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파일을 여는 방법은 텍스트 파일을 여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할게요. 데이터에 가져오기,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이론 폴더 아래에 판매 실적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두 번째 삼각형의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음. 자, 기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 구분 기호로 분리됨. 체크.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그리고 텍스트 파일의 내용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네? 요렇게. 여기 텍스트 파일의 미리 보기. 요런 자료입니다. 자, 다음. 구분 기호는 공백만 체크. 그러면 열 구분이 이렇게 일어났네요. 다음. 어떤 열을 가져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 내용이 없습니다. 열자 그리고 마침 잠깐만요. 일단 첫 번째 삼각형 위쪽에 보면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여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고 새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표시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갑니다. 열 너비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시오. 자, 방금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 데이터의 크기에 맞춰서 열 너비를 조정하겠다는 게 기본값이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속성 단축 클릭. 그러면 열 너비 조정이라는 게 이번에는 체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맞게 조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확인,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그 다음 확인하면 자, 항상 시트 삽입은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에 시트가 삽입이 되어집니다. 확인하면 깨끗한 시트가. 그 다음 시트의 이름은 판매 실적으로 하시오. 시트 이름 바꾸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홈 탭에서 서식에 가서 처리를 하시던 아니면 시트 1 위에 시트 이름에다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트 이름 바꾸기를 이용하시던 판매 실적이라고 텍스트 입력하시고 엔터 쳐서 빠져나옵니다. 끝인가요?
자, 이렇게 문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끝하고 그냥 저장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문제 뒷부분에 저기 첫 번째 상기 위에 보시면 세워 거시도로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시트 뒤에 삽입하라 그랬으니까 이 판매 실적이나 이 시트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외부 데이터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동하셔야 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판매 실적, 시트 이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그리고 판매 실적 이 뒤에 있으려면 판매 실적 결과 시트 앞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부 데이터 이 시트 뒤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복사 아닙니다. 이번에 그냥 이동입니다. 이동. 이렇게. 저장. 교재 66페이지. 여러분들 실습할 건데 잠깐 화면 보시고 실습하세요.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삼각형의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자 앞에 봅니다. 메모장 안에 탭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가 입력하시고 제가 탭을 칠 겁니다. 내용 입력하고 탭을 칠 겁니다. 그 다음 줄을 바꿔서 이렇게 탭의 기능이 뭡니까? 일정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게 탭입니다. 네? 일정 간격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게 탭이거든요. 이게 비단 메모장에서만 있는 기능이 아니고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문서 작업하는 프로그램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 탭. 그게 그 기능입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 지금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시면 기호가 뭘로 나타나냐면 동그라미 기호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탭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외부 데이터 3시트로 옮겨가시고 페이지 66페이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내용이 하나 더 있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을 여는 건 이 방법으로 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론 폴더 아래에 있는 환경 개선 투자 자금. 가져오기.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져 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외부 두 번째 단계 외부 데이터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화면 보실래요?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 보이세요? 이 동그라미. 요게 뭐냐면 탭 기호입니다. 이게 탭 기호. 구분 기호가 있다. 다음 뭘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탭으로만.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있는 자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 1, 2, 3, 4열만 가져오겠다. 1, 3, 4열만 그러면 2열은 두 번째 열은 가져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번째 열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 옵션이 하나 더 있네요. 마치 특별한 말이 없죠? 위치는 A1이라고 그랬으니까 A1 셀 선택. 그리고 C9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져오는 내용은 C9까지 내용만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그 다음에 속성은 뭐죠?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확인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기본값이 뭐죠? 열너비 조정. 확인하면 열너비 조정. 이렇게. 됐습니까? 저장. 자, 파일 바꿉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7. 교재 67페이지. 그림 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을 다음과 그림 같이 양식. 자, 잠깐만요. 그 D, E, F열 선택하시고 물론 좀 보기 쉽겠지만 열너비 조정하실 줄 아시죠? 홈 서식에 열너비 3개의 열을 선택해서 열너비 지금 8.3인데 10으로 바꿔놓을게요. 10. 그러면 자 지금 확인합니다. 자 사이즈 바꿨죠? 그러면 D, E, F 열하고 N 열하고 D 열하고 N 열하고 사이즈 틀리다는 거 느끼시죠? 예? 그거만 느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지금까지 봐왔던 파일과 화면과 다른 점이 있으세요? 현재 파일과 기존에 봐왔던 파일과의 다른 점. 선이란 게 없죠. 그 회색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어. 눈금선이라고 했습니다. 눈금선. 자, 그래서 일단 전체 이야기 좀 할게요. 한국 복사 한국 복사 한국 복사 단축키 알고 계시죠? 복사 그리고 N2셀 정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시면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우측 하단에 생겨날 겁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자, 엑셀은 붙여넣기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사용했던 컨트롤 V는 뭐라고 하냐면 모두 붙여넣기라고 합니다. 모두 붙여넣기. 자, 그래서 우리 알만한 것밖에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옵션 종류가 많은데 테두리 없음. 이렇게. 자, 붙여넣기 옵션에 자,
분명히 D열하고 D열, E열, F열과 N열, O열, P열 사이즈가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 두 번째 열에 보면 원본 열너비 유지 보이세요? 클릭. 원본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행과 열 바꾸기로 해서 원본에 있는 행과 열을 바꾸겠다.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붙여넣기 옵션에 값. 값만 붙여넣겠다. 서식 없이. 우리가 복사라는 건 내용과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거 했잖아요. 자, 그 다음 이번 밑으로 오시면 서식만 붙여넣겠다. 값 없이.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겠다. 연결은 여기 셀을 보시면 이렇게 수식 개념인데, 자, 0이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원본에 비어있는 셀 있죠. 비어있는 셀을 이렇게 참조하면 0값이 나온다는 게 엑셀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원본에 비어있는 셀을 참조하시면 0값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아니면 연결하여 연결된 그림.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라는 건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원본의 내용을 바꾸면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에 이제 내용이 바뀐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게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 다시 또 바뀌는 거죠. 연결. 연결이라는 의미가 원본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한국 선택할게요. 자, 복사. 셀 선택. 저 따라옵니다. 모두 붙여넣기. 아래쪽 셀 선택. 이미 셀 선택. 그 다음에 붙여넣기 개선할 때, 자, 여기 보이세요? 테두리 없음. 여기서 합니다. 테두리 없음.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열너비 유지. 그 다음 또 봅니다. 셀 선택. 행렬 바꾸기. 그 다음에 값만 붙여넣겠다. 서식만 붙여넣겠다. 그 다음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연결하여 붙여넣겠다. 그러면 원본에 비어있는 셀을 참조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 다음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하시다, 여기 명령을 이용하시던 건 편하실 대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요거만 알아두세요.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 붙여넣기, 보통 그림 옵션이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많이 하고, 연결하여 붙여넣기, 연결 옵션, 그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연결된 그림 옵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 세 가지만 좀 기억을 좀 하세요. 하시고 시험은 요 세 가지 정도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1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을 그림과 같은 양식을 만드시오. 자, 그러면 작성일, 작성자 복사, 비셀 선택, 그림 복사 기능이죠. 에?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 그 다음 결제란 복사합니다. 그림을 F2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리고 그림 옵션 중에 붙여넣기 옵션 중에 그림,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선택하시고 복사, B6셀인가요? B6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 자, 그림 2시트로 옮겨갑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갈 겁니다. 그림 68페이지. 이제 교재 68페이지. 자, 내용 읽어볼게요. 그림 2시트에서 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그 양식 조각으로 그란과 같은 양식 맞죠? 그림 복사. 그림. 자, 금사일시 사업자명 선택. 복사. A 1호 셀 선택하시고. 자, 이번엔 1방법 한번 해볼게요. 어느 쪽으로 하시든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 자, 결제란 선택합니다. 복사. 자, 이 방법으로 할게요. D1호 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 이게 그림 복사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현황과 사고 발생 현황 표 선택하시고 복사. A19셀 선택하시고 그림 붙여넣기 목록 단추. 그래서 그러니까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하시든 뭐 붙여넣기 명령 옵션 여기 있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편하실 대로 하시고. 자, 여러분들 실습합니다. 그림 3으로 갑니다. 그림 3. 교재 70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만 잘 기억하세요. 어, 30초면 될 겁니다. 빨리 하세요. 다 되셨죠? 자, 앞에 봅니다. 그림 30의 H16에서 L17 이 결제라는 부분이군요. 이 범위 설정 영역을 복사한 다음 컨트롤 C D4셀을 선택하시고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붙여넣으시오. 일단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연결하여 붙여넣는 것. 연결된 그림이라는 옵션입니다. 클릭. 그리고 참고 표시, 첫 번째 삼각형에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말고 요거 삭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장.